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차시 영상을 다 여러분 열심히 봐주셨다는 가정하에 2차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시에 배울 내용은 바로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재개발과 사실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도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 넘어가지. 지역개발과 국토개발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공가 및 환경 불평등. 우리가 개발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다른 쪽은 조금 더 덜 개발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불평등. 왜 저쪽만 더 많이 개발해줘요? 이런 식으로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지역개발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창동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창동이 사실 물로 살기 좋긴 하지만 그런 창동이 뭐 은근히 먹을 때가 외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복합 쇼핑센터가 없다든지 조금 불편한 점이 살짝씩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없애주고 지역의 잠재력, 창동이 그래도 요즘 교통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창동에 살고 있는 주민을 좀 더 행복하게 있게 해주고 좀 서울 북부 지역도 서울 남부 지역만큼 성장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지역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개발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이 표에도 별표 한 번씩 쳐주실게요. 지역 개발을 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약간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하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유형은 바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개발을 할 때요. 이것도 우리가 수도권 개발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학년 2반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자는 친구도 있고 막 안 듣는 친구도 있고 엄청 열심히 듣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제가 얘들아 다 같이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한국지를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다 우리 자고 있는 친구들 막 다 깨워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제 그게 바로 균형 개발 방식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하자. 그런데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대답해주는 친구들 있죠. 명진이 또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제 열심히 대답을 해주고 열심히 참여해주는 막 다현이 같은 친구들을 이제 엄청 많은데 막 정우 우성이도 엄청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지금 제가 야, 너희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애들 딱 한 명, 두 명만 와. 걔네들만 거점 딱 찍어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 거점은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엄청 큰 전체 지역 중에서 내가 이곳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거점으로 여기를 성장시키면 나머지 지역들도 지가 알아서 그 근처만 알아서 성장을 하겠지라는 것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고요. 균형 개발 방식은 그래도 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고르게 다 같이 성장을 해야지. 우리 그럼 다 같이 조금씩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보자 라는 것이 균형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원래 마이크를 쓰는데 마이크가 학교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어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이거를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그럽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원래 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거 괜히 봐가지고 신경 쓰이겠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균형 개발 방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먼저 우리 지역이 있으면 서울이랑 옛날에 부산 쪽 많이 발전을 시켰다고 했었잖아요. 그쪽만 딱딱 발전을 해줄게요 라는 것이고 그거는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지역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야 이곳
뭔가 개발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주로 개발을 해봐 라고 하는 게 바로 개발 주체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의 개발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균형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이곳을 개발해도 막 엄청 시골이라든지 저기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 있죠. 그런 곳을 개발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너무너무 소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비록 하루에 비록 그 학교에 5명밖에 다니진 않지만 혹은 1명밖에 다니진 않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하철 놔주고 이런 게 바로 균형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의 목표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성장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 국민이 내가 솔직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울 사람들만 잘해주는 게 말이 되냐. 지방 사람들도 좀 배려를 해주라. 라고 해서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게 바로 이제 균형 개발 방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 개발 방식의 개발 주체는요, 주민들이 어이, 여기에 편의점 좀 만들어주시게, 어이, 여기에 우체국 좀 만들어주시게, 주민들이 직접 먼저 정치 참여해주셔요. 그러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의 그런 의사결정 방식,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요. 성장 거점은 먼저 정부가 솔직히 위잖아요. 정부에서 아래로, 정부에서 야, 서울 개발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밑에 사람들한테 한번 서울 개발을 해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하향, 아래로 내려오죠. 아래 하자 써서 하향, 아래를 향한다고 해서 아래 하향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균형은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주민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어이 정부 여기에 학교가 없네. 학교 좀 만들어주시게 해서 주민으로부터 정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향입니다.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요, 뭔가 커요. 막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한다든지, 대규모로 아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버린다든지 등의 국가적인 규모가 불멸하면요, 균형 개발은 좀 작은, 우체국, 수영장 하나 만들기, 그 정도로 지방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거점을 하면요, 기대 효과가 뭔가 이제 파급 효과라고 이따 배울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큰 거점,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런 곳에 막 투자를 하면 서울 주변에 경기도, 용인, 하남 이런 것도 일산도 알아서 발전을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 효과고요. 균형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토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를 하는 거죠. 성장 거점은 솔직히 가장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부터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균형 개발 방식을 하면 조금 우리가 균형적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성장 거점 개발의 단점은요 뭐냐면 이거 균형 개발 방식이 필요한 이유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그 역류 효과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지역만 더 성장을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서울만 너무 잘 나가고 부산만 너무 잘 나가고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균형 개발 방식은요.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학교에 한 명이 다녀요. 선생님은 5분이시고요. 솔직히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 개발을 하는 방식이 아래서부터 주민이 말해주면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또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할까? 지하철을 원래 하나였는데 지하철 2개나 달라고 해볼까? 3개나 달라고 해볼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 이기적으로 우리 지역만 더 많이 뭔가 만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방식이 조금 남용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장 거점은 주로 수도권, 남동임에 기억하세요? 그쪽, 부산 쪽. 그쪽을 보통 우리가 성장 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균형 개발 방식의 이제 개발 지역은 조금 발전되지 않은 곳, 서해안 지역, 그 다음에 지방에 낙후된 지역이 보통 균형 개발 방식의 예시입니다. 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급효과와 역류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파급효과는 아까 어떨 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하면 서울에 내가 많은 개발을 하면 그 지역도 잘 나가진다.
서울의 개발을 엄청 많이 하면 그 주변 지역도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이 잘 된다라는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파급 효과를 이야기했어요. 파급 효과 이거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그 파란색이 원래 개발하기 전이었어요. 개발하기 전에는 핵심부는 잘 나가고 주변부는 발전 수준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나니까 물론 핵심부의 발전 수준도 좀 올라갔지만 주변부, 그러니까 굳이 개발을 그쪽은 하지 않았는데 그 옆에 서울이 있으면 서울 옆에 그 주변도 서울의 파급 효과, 서울이 주는 파급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 잘 되면요, 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류 효과는 뭐냐면요, 개발 전에는 지금 이 오른쪽 파란색을 보시면 개발 전에는 핵심부랑 주변부가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개발을 하고 나니까 핵심부만 너무 성장을 해요. 심지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내가 핵심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개발을 했어요. 서울 지역을 개발하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 지역만 개발하네? 나도 서울 가야겠다.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역류 효과. 역류. 뭔가 뭐 위산이 역류됐다. 뭐 이렇게 뭔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라는 거를 역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오히려 서울로 역류를 해버린다라는 거가 역류 효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필판이 있었으면 그림을 그리기 쉬웠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개발의 방식이 항상 사람들에게 평등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건데, 우리 인권이나 사회 문제 그리고 언론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좀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도시랑 농촌 간의 격차가 점점 지역을 개발을 하면 개발할수록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촌양도 현상 그 인구 배울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1970년대 정도에 우리 농촌에는 더 이상 돈 벌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다 같이 도시로 올라가자 하고 도시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버리니까 농촌은 더욱더 사람이 없어지고 젊은 사람이 없어지니까 농촌은 더욱더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농촌에 대한 문제점이 인구가 고령화돼요. 농촌 가면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없어서 학교가 폐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농촌이 농촌에 학교가 있었고 원래 복지관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학교랑 복지관을 합쳐버려요. 그럼 솔직히 제가 애들도 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애들도 보고 초등학교 애들도 봐야 돼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유치원 애들한테는 그릇싸야? 너무 대단해요. 우와 막 이래야 되고 고등학생이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농촌 사람들, 농촌의 고등학생, 유치원생들은 그러한 교육적인 효과를 좀 못 받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화살표 옆이 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농촌 지역의 정주 기반을 강화시킨다. 정주라는 거는 내가 거주 기반,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은행도 필요하고 슈퍼도 필요하고 이장님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복지를 많이 제공을 하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거주하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그래프가 또 이제 한지의 기후 그래프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기후 그래프를 보면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소득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시 근로자 소득이 약간 연보라고요. 연보란가 이게? 그 농가 소득이 초록색이네요. 농가 소득에 비해서 도시 근로자 소득이 너무 많죠. 그래서 조금 어이없는 농촌 사람들 봤을 때는 도시 사람들만 다 돈을 벌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금 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법률 전문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요. 뭐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뭐 3번 결혼한 전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러 변호사를 찾아봤는데 서울에는 변호사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농촌일수록 변호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사람들 진짜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요. 그 예술 활동, 우리가 솔직히 콘서트, 뭐 아이돌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콘서트에서 보다 보면 다 서울에서만 콘서트를 해요. 지방 사람들은 콘서트를 보러 항상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다 서울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평등이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격차도 심합니다. 저희도 사실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왜 항상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콘서트가 진행되고 거기서만 발전이 되지? 나는 지방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왜 아무것도 없지? 하면서 굉장히 불평등 현상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수도권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류 효과라고 발생을 해요. 아까 역류 효과 배웠던 거 기억나요? 역류 효과? 역류 효과가 동그라미. 한번 해봤어요. 역류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역류 효과는 수도권만 개발을 하면 다른 쪽도 잘 개발이 될 줄 알았지만 수도권만 더더욱 잘 나가 버려서 결국 저희 인구의 지금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문제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지역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수도권이랑 비지역 수도권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막 갈등. 사실 갈등이 진짜 나쁜데 요즘 갈등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울 중심의 종주 도시화 및 지적 불이익 발생. 종주 도시화 배웠어요. 저희 이게 뭐였냐면 이게 뭘까? 종주 도시화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자기 혼자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주 도시화고요. 종과 주인, 서울이라는 도시가 약간 주인이 돼버리고요. 나머지 도시들이 다 종이 돼버려서 서울이 이야기하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주 도시화 현상. 그 다음에 지적 불이익이 뭐냐면요. 이제 같이 모여 있어요. 서울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 왔나? 서울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게 되니까 그거가 원래 사람들이 다 모여있게 되면 교통체증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불이익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만 너무 많은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분산시키고 지방의 지역에 그런 기업도시 그리고 혁신도시도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봐볼게요. 이거 왜 안 없어질까? 잠시만요. 클리어. 자,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강원도랑 제주, 됐다. 이제 첫 번째 그래프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사람들이 사실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랑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도시랑 혁신도시를 지방에 좀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도시랑 기업도시가 지방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공공의대를 새롭게 만드느냐 마느냐가 정말 너무 화제예요. 이거의 시작은 어떤 거였냐면 의사들도 대부분 다 수도권에 많이 있고 비수도권에는 의사들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방에 의사들이 많이 배치를 해야지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러면 의대를 저기 지방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만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만약에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수능이랑 내신 성적이 아니고 뭐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서 받는 것이냐, 이거를 공정하게 뽑아야 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조항을 잘 보니까. 그러면 공공의대를 나와서 수도권으로 다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면 어떡하냐. 솔직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런 지방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에게 더욱더 수고하십니다, 복지를 좀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환경 불평등이라는 것도 있어요. 환경 불평등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같은 거 있죠. 이 전기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불을 막 석탄을 태우거나 아니면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하거든요. 근데 석탄을 태우게 되면 그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매캐한 가스들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 화력 발전소는 다들 수도권에 있지 않고 저기 해안가나 지방에 있어요. 그럼 지방 사람들이 환경 오염 피해는 다 입고, 서울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한 수해,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당하고 서울 사람들은 그 석탄이라든지 그런 거를 태워가지고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서비스만 받고, 이게 너무 불평등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경제적 수혜 지역과 환경 오염의 부담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환경 불평등 현상도 있고요.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예요. 석탄화력 발전소 보면요, 지금 다 지방에나 아니면 해안가에 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환경 불평등, 왜 매캐한 연기는 다 해안가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그로 인한 이득은 다 너희 서울 사람들이 먹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지역 이기주의 현상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뭐냐면, 좋은 거는 우리 지역에 건설하는 거 오케이. 그럼 나쁜 거는 안 돼. 라는 거예요. 그 님비 현상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Not in my backyard.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쓰레기나 아니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조금 내 집 옆에 있으면 좀 싫은 거 있죠. 막 쓰레기장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집 주변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것도 우리 집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딘가에. 그래서 이렇게 내 지역만 조금 사랑하는 그러한 현상이죠. 다음 핀피 현상은 뭐냐면요, 아까 그걸 반대예요. Place in my front yard 해가지고 좋은 거는 우리 집 주변에,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으면 좋고 뭐 지하철역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살고 있긴 한데 지금 GTX 놓고 있잖아요. 창동에 GTX가 지나가는 걸가 확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창동 집값이 거의 2배까지 뛰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TX가 왕십리역을 안 지나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된 거예요. 막 어떻게든 막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지나면 왕십리 집값이 진짜 많이 오르고요. 안 지나면 그냥 그대로예요. 지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Place in my front yard 이런 느낌으로 그 핀피 현상이 저희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역을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왕십리역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저는 당연히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지역에 공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이 심하겠죠. 그래서 공장 총량제.
총 만들 수 있는 공장의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장 총량제 도입 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낙후 지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런 지역은 장소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북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지역이 정말 좋다라는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이 지역의 특산물, 충주 사과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꼭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3차 시는 온라인 클래스를 다 듣고 그에 대해서 그리고 2학기의 목표를 담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꼭 다 채우셔야 되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참고해가지고 생기부 퀴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실적 체크에 반영이 되니까 설문조사 다 링크 들어가서 금방금방 하시니까요.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프린트 필요한 사람은 학교로 오시면 되세요.